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 한 끼 밥이 전부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던 그 시절, 청년들은 나의 밥 한 그릇을 넘어 가족의 밥 한 그릇, 그 한 끼 한 끼를 위해 온전한 나의 한 끼는 잠시 접어둔 채 고된 노동과 험한 작업장을 마다 않고 이역만리 타양살이도 도맡았습니다. 그 시절을 지난 지금, 청년들에게 나를 위한 온전한 밥 한 끼는 여전히 먼 이야기 같습니다. 청년들은 밥을 마다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외모를 위해서, 누군가는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한 끼 식사, 식비라고 합니다. 그 속에 자리한 수많은 맛집 탐방, 먹방들. 이제는 밥 한 끼가 절실한 삶의 의미가 아닌 그저 눈요깃거리와 엔터테인먼트가 되어버린, 너무 과해서, 너무 부족해서 포기하는 수많은 끼니들. 풍요 속의 빈곤과 같은 지금의 역설. 어떤 이들이 미슐랭의 별을 쫓아, 먹방 속 연예인들의 감탄사를 쫓아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이, 또 다른 한켠에서는 하루의 삶을 이어가고자 편의점에서 해자로움을 찾아서 집에서 라면으로 한 끼 한 끼를 그저 때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생활, 우리의 삶,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 노가리에서는 우리의 밥 한 끼, 식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그 속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삶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밥은 잘 먹고 다니시나요?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11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회도 다시 인사드립니다. DJ 수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포커페이스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10회 녹음한 지가 또 엊그제 같은데 금세 또 11회 예, 들어왔네요. 네, 너무 예. 추워요. 예, 부쩍 또 추워졌습니다. 완전한 겨울인데 한 주간 뭐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춥지만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식생활. 예. 오늘 혹시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 점심, 밥 먹은 것 같아요. 뭐 반찬이나 뭐 이런 거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예, 이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식생활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식생활 같이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기 위해서 오늘 지난주에도 함께 하셨던 우리 우야 조합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야님? 네, 안녕하세요. 우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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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회 출연하시고 또 금세 또 10회에 함께 하게 됐는데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일주일도 뭐 밥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네요. 네. 밥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밥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만큼 밥에 대한 애정과 예, 그런 것이 또 넘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뭐 2017년에 우야님 하면 사실 제가 볼 적에는 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예. 자기소개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금방 넘어가려 했네요. 괜찮습니다. 예. 자기소개 이제부터 하면 되죠. 네, 지난 10회 때는 사실 이제 팟캐스트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우야님 본인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던 네, 것 많이 같아서 못하셨죠.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청년 유니온 조합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평등 모임 하고 있고 동네 모임을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또 활동하는 게 많이 있으셔가지고. 예. 제가 타이틀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디어 교육자, 하나는 식생활 연구자, 그리고 하나는 성평등 매개자 이렇게 3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 다방면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활동을 진짜 하시는데. 네, 연결성이 하나도 없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묘하게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미디어와 식생활 이렇게 붙여보면 사실 요즘에 먹방 이런 거 워낙 많이 하잖아요. 오. 맞아요. 콩먹방도 했었어요. 그죠. 실제 저도 콩먹방? 한번 쿵먹방. 쿵 먹방. 네, 아. 진짜 이게 쿡방과 음식- 먹방을 예. 동시에 진행하는. 조리하는. 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가 생일상이었죠 아마. 예. 맞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제 생일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네 수한님이 깜짝 놀랐었어요. 아직 덜 친한 사이였었는데 선물은 가져가셨나요? 선물이 뭐 수한님이죠. 제 존재가 선물이었다. 제 존재가 갑자기 이렇게 되네요. 네, 멜로망스의 선물 요즘에 뜨고 있는데 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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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니 공교롭게도 우야님하고 저하고 생일이 같은 달이에요. 맞아요. 아, 달이 그때 아, 팔월- 날이 똑같은 게 8월 아니고. 생일자 약간 파티 이런 거 해서 갔던 아. 건데 맞아요. 생일자 파티. 예, 생일상 차려주는. 아, 그때 처음 우야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간단간단하게 바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으니만큼 활동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제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라고 서울에는 이제 2개 정도가 있고 전국에는 7개 정도가 있는데 지역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구나 저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오. 낼 수 있는 진짜 주파수가 있는 방송국들이 있는데 그 방송국 중에 마포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관악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잘 라디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들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관련해서 꼭 여자 남자 화장실을 분리해야 되냐 아니지 않냐 그래 남자 여자 화장실이 아닌 다른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캠페인 활동 같은 것도 하기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의 식생활 관련해서 밥은 진짜 아까 잘 먹고 다니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다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정말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 몇 년 동안. 밥을 하시게 된 몇 년 동안 계속 아셨나봐요. 그러니까 아니, 이야기를 아담아담 듣다 보니 아, 네네네. 예. 처음 이렇게 밥을 주제로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이제 제가 인천에 계속 살았었다가, 그러니까 되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혼자 산 지 10몇 년이 넘었는데, 이게 혼자 산 지 10몇 년이 넘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별했냐고 물어보고. 어머나 세상에. 네, 어쨌든, 혼자 독립을 한 지 10몇 년이 넘었는데, 2년에 한 번 정도 계속 집을 옮길 수밖에 없었었고, 아, 집 계약 때문에. 집 계약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인천으로 한번 가서 산 적이 있어요. 지역을 좀 넘어서 서울 말고 다른 데도 다 살아보고 싶다 이래서 그래서 인천에서 살았는데 그 집이 너무 몸이 아픈 집인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한 3년 정도는 살았거든요. 3년 동안 왜냐면 아프신 채로? 거긴 진짜 그냥 자는 곳이었어요. 아. 잠만 거의 자는 곳. 거기서 활동을 별로 안 했고 지역에서 활동해보고 싶다고 인천을 갔었는데 인천에서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고 그래서 서울에만 왔었고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었었던 적도 거의 없고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가서 밥을 먹자고 했었을 때 친구들이 인천은 너무 멀어 노노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인천까지 오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야지. 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주말에 그래도 하루 정도 밥을 잘해 먹으려고 엄청 많이 사는데 이제 그게 또 엄청 남고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인천 살면서 반복했었다가 이제 안 되겠다 다시 서울로 오고 서울 마포로 좀 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남동에 사는데 이제 4년 정도 됐거든요. 연남동 산지 최고로 장기간 사는 동네가 됐는데 계약을 성공하셨나봐요. 주인분이 진짜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됐는데 이사를 하면서 이제 막 정리를 하고 친구들이 와서 막 박스를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찬장 이런 데서 이제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유통기한이 이사했던 연도에 유통기한인 식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천 집에서 짐을 뺄 때. 집을 뺄 때 이사를 했었던 해에 유통기한이 이사를 했을 땐 3년이 지나 있었는데 3년 전에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진짜 이상하다. 발효 과학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라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르니까 잘 라면이나 맞아. 뭐 여러 개가, 그러니까 통조림도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통조림 유통기한 지나기 쉽지 그쵸, 않은데.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버리면서 이게 진짜 쓰레기다. 나래기. 내가 쓰레기다. 집도 잘 안 돌본 것 같고, 와, 진짜 어떤 삶을 살았지? 이런 게 이제 고민스러웠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고 나서 그 이사하는 집이 아까 집주인분이 되게 좋다고 했는데 직장인
젊은 여성을 원했었어요. 이 집에 입주했으면 좋겠는 입주 사람이 조건이. 입주 조건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직장을 다녔었고 그리고 젊은 여성으로 읽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안 그럴 수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읽혀서 그 집에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집이 진짜 좋은 게 문을 이렇게 열면 거실과 부엌이 바로 탁 보여요. 진짜 통으로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엄청 매력적인 집이었고, 이제 직장인 여성에서 사실 이제 3개월, 이사하고 난 3개월 뒤에 제 10월 달에 이사했는데 12월에 그만뒀거든요. 이 일을. 그래서 이제 직장인 여성 타이틀만 갖고 집을 얻었고, 그 3개월 이후에 백수가 이제 돼서 지금까지도 백수로 이제 4년간 이제 지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이제 집을 돌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장도 보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나의 돈이 유지되니까. 밖에서 나가서 막 먹으면 이제 돈이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맨날 집에서 혼자 밥을 해 먹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맨날 오늘 뭐 먹지? 이게 이제 삶의 고민이 이제 그런 거다 보니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좀 불러야겠다. 그래서 한 명씩 친구들을 불러서 밥을 해주는 프로젝트 같은 걸 좀 진행했었고, 이제 그게 우야식당이라고, 심야식당 같이 우야식당이라고 해서 네가 먹고 싶은 음식을 그냥 해줄게 라고 해서 저의 고민을 사실 던 거죠. 너가 해. 뭘 해먹을지 뭘 이런 해먹을지 거를. 고민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차려주겠다는 명목하에 그래서 이제 집에 근데 사실 그렇게 된 건 집에 친구를 초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좋은 집을 구해서. 네, 좋은 집을 구해서. 그래서 좋은 집을 구했고,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가 돈은 안 주시는데, 저희 집이 이제 가구를 납품하는 공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안 주면서 가구를 줘서 저희 집에 가보면 가구가 다 맞춤 가구. 그러니까 다 맞춤 똑같은. 가구. 그러니까 맞춤까지 아닌데 그냥 다 똑같은 컨셉의. 그 컨셉의 가구예요. 너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식탁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한 2인용 식탁. 그래서 내가 혼자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오겠거니 했는데 아버지 갑자기 어느 날 오셨는데 6인용 식탁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어떻게 나도 잘 안 어울려서 중앙에 놨는데 괜찮은 느낌인 거예요. 어디 중앙에다가? 거실 중앙. 아, 식탁을요? 부엌과 거실이 현관문과 일체되어 그 있는 사이. 집인데 예, 그 사이에 맞아요. 이게 딱 놓으니까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따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지만 그 샷이 되게 좋거든요. 비주얼적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놓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밥을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밥을 차리는 걸 시작하다가 근데 이제 친구들이 집에 그러니까 자주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올 수 있을 때 오는데 밥을 자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한 번 먹자라는 약속도 잘 못 지키는 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시간을 정해서 와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막 와서 늘 하는 말이 나 너무 집밥 오랜만에 먹어봐. 이런 밥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 남이 차려주는 밥을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 이런 말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예전에 인천에서 있었던 제3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식재료를 언제가 돼서 버리고 이랬던 거랑 엄청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내 문제는 아니었고 되게 대다수의 청년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집에 조금 자주 왔던 친구들 그리고 밥을 좀 고민해봤던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뭐 전통시장 저희 동네에 있는 시장에서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같은 데서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 청년들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밥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는 활동 같은 거를 하고 있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게 장황했네요. 집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뭐 근데 그렇다. 저는 잘 안 해 먹는 편이거든요. 요리도 잘 안 하고 라면물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려서 잘 컵라면 먹는 스타일인데 이사할 때 그렇게 막 유통기한이 3년 지나가지고 되게 충격 이렇게 됐으면 다음엔 안 사 먹어야겠다. 뭐든 안 사서 그냥 밖에서 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해서 뭔가 집밥을 같이 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었던 게 어떤 건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좋은 집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월세를 엄청 많이 내는데
내가 이 월세를 낸 만큼 뽕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진짜 호텔이나 숙박시설로 보면 좀 많은 돈을 어쨌든 투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기 임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원으로 받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여기를 쉐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을 뽑겠다. 이 좋은 집에서 뽕을 뽑겠다.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제가 백수인 시간이 있었으니까 식재료가 이제 많이 남고 제가 또 손이 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밥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남기지 않고 다른 사람도 먹이고 싶은데 이걸 그냥 명목하에 막 줄 수는 없잖아요. 밥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너가 먹고 싶은 거 차려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식비도 좀 줄이고 이것도 순환하게 되게끔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밥을 근데 하는 걸 좋아해요. 다행히도. 밥하는 것도 좋아하고 정말 잘하시죠? 다행인 건 잘하시죠? 설거지를 잘해요. 설거지. 왜냐면 밥하는 것만 좋아하고 설거지를 그럼 못하면 하기 사실 싫어요. 이 밥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밥하는 것도 좋아하고 설거지하는 걸 좋아해요. 다만 빨래와 청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에 와서 친구들을 초대했던 이유는 집을 청소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친구를 오니까. 초대해야 되니까. 손님이 오니까. 저는 지금 방금 친구들한테 시킨다는 건 줄 알고 아주 깜짝 놀랐어. 와,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친구들을 초대하려면 집을 제가 치워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 청소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을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들을 나름대로 만들었던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공간이 되게 중요하네요. 실제 부엌이 있음으로써 이제 이 모든 말씀하신 선순환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요즘 뭐 부엌 없는 집도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요. 화장실 옆에 싱크대만, 그러니까 세면대 같은 게 싱크대라고 하는 그런 집이 변기 있죠. 옆에 부엌과 화장실의 경계가 없는 집들을 제가 봤는데 기사, 뉴스 이런 데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요리 실력이 좋으셨어요? 되게 맛있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니까. 원래 잘 먹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맛을 아니까. 근데 이제 막 하루에 수십 인분 네. 한 번에 하고 이러면은 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초반에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먹는 양보다는 많이 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면 뭐 처음에 마늘을 2개만 넣어야 돼. 그러면 10배를 더 해야 돼. 마늘을 20개. 그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비율상으로 올리면 되니까. 근데 마늘은 이렇게 개수가 보이니까 그런 거 맞추기 쉬운데 막 이렇게 한 주먹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냥 막 넣어요. 원래 재료를 막 넣으면 다 맛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못 맞추고. 많이 넣을수록 사실 많이 넣고 많이 끓일수록 맛있습니다. 김치찌개도 사실 몇 번을 끓이면 더 맛있어지잖아요. 그쵸. 우러나니까. 네. 그런 원리랑 미역국도 그런 원리랑 유사하게 많이 넣고 많이 끓이죠. 그러면 보통 간이 맞고, 사실 근데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물을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을 적게 시작하면 돼요. 재료를 다 넣고 그럼 물로 맞추면 되거든요, 간을. 근데 보통은 한강을 만들고 그다음에 간을 하려고 하고 또 짜니까 또 한강을 만들고 이러니까 나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이러고 이제 실패 경험을 하시는데 사실 그냥 물을 거의 안 넣고 짜게 시작해서 물을 넣으면서 시작을 하면 사실상 간은 거의 다 비슷하게 맞아진다. 근데 그런 걸 저희가 배워본 적이 없죠. 전 그래서 되게 그것도 화나요. 엄마가 이런 거 가르쳐준 적 있으세요? 물 맞추는 법? 아니요. 학교에서 배운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는 배운 적 CC도 가르쳐주죠. 몇 리터, 몇 cc 이렇게. 그렇게 배우셨어요? 가정 실과 시간에. 네, 맞아요. 실과 진짜 오랜만에 전 타레 만들기를 배웠었는데 사실 타레를 맞아, 타레 먹는 한 거 번도 그거.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혼자 살고 타레를 만들어서 먹어야지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타레요? 그 먹는 거 있잖아요. 타레 만들기. 타레 모르세요? 먹는 거. 타레가 뭔지 몰라요. 과자 같은. 맞아요. 타레 과자. 실타레? 아니, 타레 먹는 과자.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어쨌든 뭐 그런 거. 예, 저는 예.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사실상 배워와서. 용수형이라고, 용수형. 용수는 뭐야? 그 인사동에 파는 아니에요. 과자. 물엿 과자. 아니야. 검색해봐요. 용수형도 먹는 겁니다, 선생님들. 하여튼 그렇고요.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밥을 잘해 먹고 살라고만 말하는 이 상황도 너무 싫다. 저도 엄마 아빠한테 배워본 적 없거든요. 밥하는 거.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전 엄마가 해주셔가지고. 전 1인 가구가 아니었어. 아 갑자기 그게 또 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대다수가 사실 이제 1인 가구 친구들이나 1, 2인 가구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가족이랑 살아도 불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일하시고 아버지도 일하시고 집에 냉장고를 같이 공유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것을 누군가 정리하고 정돈하고 하는 않고. 일들을 어머니가 만약에 집에선 했었다면 이제 그 일을 그 누구도 하지 않게 되면서 맞아요. 집에 그리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라는 건 솔직히 있을 수 없는 거의 요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건강하다고 자기 삶이 그래서 밥 먹으러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족이 다 같이 가족이랑 삶에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정말 불건강한 이게 뭐라 해야지 사각지대에 놓인 친구들이 아닌가라고 요새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저희가 사실 하루에 3끼 챙겨 먹기도 힘든 실정인데 그 밥을 잘 먹어야 기운도 나고 그 기운으로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지만 사실 밥과 혹은 식생활과 어떤 노동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쉽게 연결짓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유니온을 어쨌든 시작하게 됐을 때 이제 많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밥을 왜 하냐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긴 하는데 밥해서 뭐 하냐 밥만 잘 먹으면 되냐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밥을 잘 먹으려면 아까 얘기한 주거 환경이 갖춰져야 밥을 잘 먹고 노동 환경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식생활 설문조사 같은 거를 이제 막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많이 물어봤던 게 이제 노동 시간 안에 점심 시간이 몇 시간이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것도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뭐 식생활 일지도 지금 같이 쓰는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막 음식을 1시간이란 시간 동안 먹을 때 그래서 저는 먹는 행위가 밥을 먹는다까지가 아니라 밥을 해서 장을 보고 하고 먹고 치우고 정리하고 쉬고 이 패턴이 전 다 먹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배달하는데 40분 50분 걸려. 요새 햄버거 배달해도 40, 50분 걸렸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먹으면 10분 안에 먹고 다시 들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1시간 동안 밥을 먹는 건 진짜 10분, 15분밖에 안 되고 어디 나가서 먹더라도 나가는데 10분, 뭐 나오는데 10분, 밥 먹는데 10분, 10분 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조금 휴식을 취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이 점심시간이라는 게 그냥 밥만 먹는 시간이 사실 아니라 밥을 먹고 쉬고 다시 건강하게 일을 하자 이 시간인데 맞아, 원래 휴식 시간이죠. 근데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과 그리고 저녁에 있는 삶을 계속 얘기하는데 야근을 이렇게 시키고 일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리고 눈치가 보이는데 퇴근하는 게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나도 퇴근을 못 하고 회식을 하자 그러면 회식을 가야 되고 이런 환경 안에서 내가 집에서 밥을 해 먹이시는 게 좋은 거예요라고 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막 집밥 백성원생에서 나온 맞아. 무슨 뭐 막 이러면서 엄청 막 판매가 되고 사실 뭐 1인 가구로 이제 소분해서 파는 식재료도 진짜 많고 그래서 계속 집밥을 해 먹는 게 좋은 거란다라는 나에게 엄청 신호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노동 환경인가? 저는 그게 계속 그래서 노동 시간 안에 점심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자기의 어떤 일정 정리도 하고 쉬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저녁도 집에 가서 한 끼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아니면 누굴 만나서 먹든 그럼 저녁 시간도 확보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임금을 그럼 낮추자는 거냐. 노동 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임금은 원래 보장하시고 이 사람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유니온에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노조에선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얘기도 계속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진짜 먹는 걸 진짜 그냥
일하기 위해서 먹는 맞아요. 때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삼각김밥 하나 먹고 때우고 뭐 샌드위치 하나 사서 일하면서 먹고 저는 그게 너무 압도돼서 일에 너무 압도돼서 본인을 돌보지 않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노동이와 식생활이라면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만큼 우리의 어떤 여유 없는 일에 치인 삶이 그대로 이 식생활에 투영되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맞아요. 사실 먹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이렇게 점심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포기하게 되는 것도 가장 먼저 먹는 게 포기하게 되는 거고 소득이 적을 때도 사실 비싸고 싸더라도 그것마저 좀 절약해 보려고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먹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뭐 예를 들면 아까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도시락을 싸려고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겠어 아니면 저녁에 도시락을 싸서 이걸 회사에 가져가서 먹어야지라고 하더라도 사실 직장 문화가 그러냐에 따라서 그걸 잘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동이랑 뭐 노동과 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모임 나가봐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너무 점심에 혼자 먹고 싶은 거야. 아니면 상사들이랑 밥을 먹으면 왜냐면 또 회의가 되니까. 이 밥 먹는 자리도 회의가 되는 거야. 맞아요. 업무 평가를 하게 되던가. 아침에 뭐 했어? 뭐 누구는 뭐 한대? 계속 그 그 얘기. 일은 했어? 그러니까 일 얘기를 계속 하게 소화 안 되니까. 되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모르게. 맞아.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또 따라 나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뭐 제 친구 중에는 메신저 이제 상사가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저 약속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랑 미팅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둘이 같이 이 사원이면 A 사원과 B 사원 둘이 저희가 오늘 업무 일이 있어서 뭐 미팅을 하러 나가야 돼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점심에 둘이 나가. 그러면서 둘이 빠잉 저 혼자 밥 먹고 와. 이걸 하는 거야. 서로 너무 힘드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혼자 먹고 싶었으면.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다 보내고 다시 돌아오고. 근데 그것도 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회사 생활 안에서 다 같이 밥을 먹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진짜 좋긴 하고 좀 회식도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점심시간에 저 혼자 나갈게요. 그럼 저 이상한 애다. 공동체에 적응 못하는 맞아, 애. 맞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사촌 동생이 최근에 이직을 했어요. 그 LG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LG. 이베이로 옮겼거든요. 이베이 아시죠? 그 전자상거래 하는 미국 회사. 제일 좋은 거 제일 바뀌고 좋은 게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점심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대요. 맞아. 각자 터치는 안 한대요. 누구는 헬스하러 가고 누구는 밥 먹으러 가고 누구는 영어 공부하러 가고 그리고 점심시간도 더 길어졌대요. 이게 제일 길어서 얼마? 한번 물어봐야겠네. 하여튼 그게 그 점심시간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더라고요, 이 친구가. 좋은 회사면 또 구내 식당도 있어가지고. 예. 좋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식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제일 좋다고 했었어요. 예, 맞아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도 선택할 수 있는 삶, 그러니까 내가 같이 밥을 먹어도 되고 혼자 먹을 수 있어도 되고 이게 보장되는 환경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단식을 하든 뭐 절식을 하든 폭식을 하든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몸이 이게 괜찮다고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 건강이 괜찮으면 근데 이걸 내가 선택했으면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선택했으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영화를 친구들이랑 보러 가기로 했어. 그런데 오늘 밥 먹을 돈이랑 합쳐야 내일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은 굶어. 저는 그런 선택이라면 선택을 본인 스스로 한 선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죠.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걸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돌보는 식비, 식생활을 하지 않고. 그럼 전 이런 건 선택의 삶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단식하는 게 몸이 좀 건강해지더라. 하루 한 끼는 굶고 하루는 먹고 이게 난 되게 좋더라. 라고 하면 저는 그 삶은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안 먹어? 좀 먹어. 이렇게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좀 좋겠다. 식생활도 내가 내 스스로 끌어갈 수 있는 어떤 보장된 그러니까 그거가 그러니까 식사권이 단순히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조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식생활은 진짜 모든 데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근데 친구들 만나면서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막 얘기하는 건 사실 식비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식생활에서 아까 식비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럼 줄이는 식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혼자 먹는 밥이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식비에 누구를 만나서 먹는 밥비는 빼. 사실 그건 관계 비용이야. 그쵸. 나는 식비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상 나를 내가 돌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아니면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혼자 먹는 밥 이걸 식비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너가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것은 관계 비용이야. 그럼 너는 식비를 얼마나 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번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친구는 0원. 혼자서 밥을 먹는데 돈을 쓰지 않는데요. 누구랑 늘 먹든가 약속을 잡아서 먹던가 그러니까 미팅하면서 밥을 먹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자기가 뭘 먹고 싶어서 먹고 싶은 음식도 없고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냥 잡히는 걸 먹었대요. 그러니까 밥이 목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네. 거야.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5초 안에 대답 못하는 사람 2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근데 또 하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냥 음식은 있으니까 먹었던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그렇게 하면 진짜 막 다들 지금 나는 식비를 얼마나 쓰지? 갑자기 얼마나 생각해보게 줄였었지? 돼. 나는 이렇게 뭐를 생각을- 좋아하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같이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6,000원, 7,000원, 8,000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혼자 도시락을 싸면 1,000원, 2,000원만 있어도 되잖아요. 이게 이 전체 식비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돈을 쓰는 거, 식비를 줄인다. 이 생활비에서 식비라는 걸 빠르게 줄인다라고 했었을 땐 분명 혼자서 먹는 밥을 줄이는 행위였을 것이다. 친구 만나는 비용도 당연히 줄이죠. 그러니까 친구를 안 만나. 뭐 약속을 안 잡아. 이것도 있지만, 약속을 안 잡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빨리 줄이는 건, 나 그냥 삼각김밥 하나 먹는 거. 나 혼자 있을 때. 그건 누구도 안 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도 나누셨고 식생활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도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다양한 뭐 제안하셨던 거가 어떤 게 있었죠?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사실 제안했는데 작년에 서울 청년의회가 열려서 이제 거기 보건분과로 3가지 정도를 제안했었던 건 하나는 이제 청년의 건강, 그러니까 건강권, 뭐 건강을 사실 이제 저희가 일하지 않는 청년들은 사실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들지 않으면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게 사실 있는데 그런 건강권을 공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청년의 건강을 뭘로 보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청년 건강 지수, 뭐 건강표 이런 걸 다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스트레스, 비만, 술, 담배. 그럼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그래서 술, 담배를 피지, 그러니까 비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청년이 불건강하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약간 청년의 일탈만 꼬집는 듯한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게 뭐라 해야지? 그 소비량? 그러니까 음주, 흡연 소비량이 높아진다. 막 이런 식의 그런 거밖에 통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청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이게 청년의 건강을 다 드러낸다고? 근데 이제 뉴스에서 막 고독사로 죽는 청년들이 생기고 아니면 뭐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밥을 안 먹어서 아사하는 어떤 작가도 생겼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드러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거는 내 문제만도 아니었고 사실상 아까 식비를 줄인다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다들 줄이는 게 1위가 식비였고
이러면 이상한 거다. 그럼 건강이라는 걸 단지 이 네 가지로만 볼 수는 없지 않냐. 근데 식생활도 건강으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 노동 환경, 이 사람이 어떤 식의 관계망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건강 아니겠냐. 그럼 서울시에서 청년 건강이라는 게 무엇인지 건강 지표를 다시 만들고, 건강함에 대한 얼마나 건강한가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 청년들이 그거 조사 다시 해라 라고 한 게 이제 제안했던 게 하나였고, 독일에는 이제 푸드 쉐어링이라 해가지고 음식을 조금 남기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캠페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각 동마다 이렇게 냉장고가 다 있어서 그걸 공유하고 공유 냉장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제안했는데 그건 까였죠. 왜냐하면 이제 식중독 같은 게 걸리면 시에서는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 제가 니네가 해줄 수 없으면 내가 하겠어 해서 이제 마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그 공유 냉장고를.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뭐 은평구에도 생기고 뭐 금천구에도 생기고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공유 부엌과 공유 냉장고가. 사실 전 그렇거든요. 집과 일터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공공기관 공적으로 집과 일터를 보장해주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소셜 다이닝 공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운영해야 된다, 공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이 남는 음식이나 아니면 나눌 수 있는 음식들을 나눌 수 있는 냉장고 같이 운영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야기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제안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안 받았고, 네, 이제 구마다는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같고, 동이나 구나 이렇게 이게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911이라고 혹시 아세요? 911 테러요? 그 911 서울시 911 캠페인이 있어요. 911 캠페인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 아니에요? 9번 손 씻고 1번 털고. 뭐죠? 911이라고 건강한 숟가락 젓가락 데이겠어요. 911이라고. 그래서 다들 있잖아요. 건강한 숟가락 젓가락 데이를 모르잖아요. 이게 뭔 캠페인이냐? 서울시가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지금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해서 좋은 캠페인을 진짜 시민들이 아까 얘기하면 밥 한 봉 굶으면 되지 뭐. 밥 한 봉 굶는다고 뭐 몸이 많이 상하겠어? 이 보통의 인식이 이런데 서울시는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냐? 9.11 캠페인이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캠페인을 잘했으면 좋겠다. 9.11 캠페인으로만은 되는 게 아니다. 그 캠페인이랑 같이 했었던 게 사실상 저는 또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 있나? 밥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워본 적 있나? 아니면 장 보는 거? 장 본 재료를 손질하는 거? 손질한 걸 정리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을 사실상 그러니까 각 잡고 배워본 적이 없다. 엄마 제사 음식 도와주다가 전부침에서 좀 배워본다던가 아니면 사실 부엌에 이렇게 아들이고 딸이고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엄마가 귀찮다고 너가 있으면 더 성가시다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남자애들한테는 안 된다, 니네가 들어오면 몸이 변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주방에 너는 몸이 변한다. 주방만 들어오면 안 된다. 몸이 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고, 딸들한테는 어차피 시집가면 다 할 건데 내가 했던 거 똑같이 네가 왜 지금부터 시작하냐? 라면서 안 알려주는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혼자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그렇게 뭐라고 한다고. 왜 밥을 안 해먹고 냉장고는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서 살고 있어. 아니 배워본 적이 없는데 왜 화만 내? 막 왜 맨날 불건강하다고 이렇게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만 해? 그래서 이제 교육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립하는 청년들 신혼부부 교육은 있어요. 그래요? 소셜 다이닝 교육 같은 게 있어요. 신혼부부를 위한 어떤 이런 거. 근데 이제 청년 1인 가구나 이제 시작되기 많이 이제 그렇게 활동하면서 시작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맞춤으로써 하는 그런 교육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식은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음식에 어떻게 재료를 손질해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까지는 거의 해주지 않고 음식하는 법만 알려주니까 그거 사지 뭐. 깐양파. 근데 깐양파는 하나에 비싸요. 2개에 1,8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비싸요. 1,800원에서 2,000원 정도예요. 깐양파 2개가. 근데 3,600원이면 8개 망양파 사요. 망양파를 살아요.
너무 부당하잖아요. 음. 근데 이게 더 싸다고 산다? 이게 더 쉽다고 산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줄여야 된다고 한다? 너무 이상. 그 이런 저기네 신혼부부 되기 전에 혼자 살 때 미리 그런 게 있어서 차라리 그때 익혀놓으면 사실 신혼부부 풀어낼 필요가 없지. 그죠? 아니,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할 수 있는데 갑자기 또 정책 얘기를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떻게 식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2인 가구 됐든 1인 가구 됐든 솔직히 전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왜냐면 팔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식사를 식생활을 하냐. 해야지? 그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닐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가구로 살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서울시에 이제 뭐 그렇게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좀 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지금 먹거리 마스터 플랜이 서울시에 나온 게 있고요. 이게 제가 뭐 제안해서 나온 건 아니고 만들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도농교류 같은 거를 해서 건강한 식재료를 서울시 그 도시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해서 과일 자판기 뭐 이런 것도 하는 정책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좋아지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계속 유지될까는 고민스러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사회구조적으로 조금 만들어지면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조금이라도 삶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있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어쨌든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정책도 만들어내고 또 밥도 직접 지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지시고, 되게 수많은 끼니들 되게 지어내셨을 것 같은데 2017년만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끼 정도 하셨던 것 같으세요? 올해만? 저희 끼니로는 잘 모르겠고 몇 끼 막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뭐 인분. 인분수 뭐 이렇게 좀 가면 한 1000인분은 하지 않았나? 1000인분. 1000인분은 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막 많이 했었거든요. 대량으로 많이 하는 날들이 있었고, 또 네, 손도 크셔가지고. 네, 이게 몇 명밖에 없어도 넘어가거나 뭐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한 1000인분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저 후원의 밤 때도 예, 그때 제육볶음이나 해가지고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 수많은 밥을 지었던 기억 중에 본인이 차리신 밥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밥상, 혹은 그 밥상을 통해 마주했던 사람,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 집에서부터 우야식당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약을 이제 처음에는 아는 사람부터 시작하다가 이제 모르는 사람도 집에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었으면. 근데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어쨌든 1인 가구 여성으로서의 불안함을 갖고 사는 어떤 입장이 나름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집 주소를 공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오픈 카톡 같은 걸 좀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예약을 받고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사람들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먹고 싶을 때 밥을 해줄 테니까 와라 이랬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한테 뭐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걸 차려주면 사실 저 오늘 생일이에요 하면서 저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 아니 말을 처음부터 하든가. 그럼 뭐 케이크라도 사놓지. 미역국이라도 해놓든가. 미역국이라도 미역국을 해달라고 했어. 근데 들깨 미역국 뭐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들깨 미역국에 뭐야?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지? 해서 미역국을 좋아하시나? 근데 미역국을 먹을 때가 진짜 없으니까. 미역국은 회 먹을 때만 빼곤 거의 없거든요. 회를 근데 1인 가구로서는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그런 건가? 특히나 들깨 미역국 잘 안 파니까 했는데 막 갑자기 서프라이즈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막 이런 거 나랑 단둘이 독대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생일상 차려주는 프로젝트를 하겠다, 생기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래서 생기 프로젝트 생일상을 차려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밥 먹는 모임에서 좀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그 코리아 타임즈 기자분이었던 거예요. 영문. 그래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영문의 기사로 쓰였어요. 근데 그게 되게 다양한 나라로 언어가 번역되면서 기사가 전해졌나 봐요. 그래서 홍콩에서 한국으로 놀러 오시는 여행객, 그러니까 어쨌든 홍대는 게스트하우스가 많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죠. 많이 오시는데 그때가 자기 생일이었던 거야. 한국에 오는 방문했던 때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 기사를 봤는데 여기 가보고 싶다. 너가 데려다 줄 수 없겠어? 라고 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홍콩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오. 제가 한식을 대접했어. 생일상을 뭐 잡채랑 갈비찜이랑 이렇게 와, 한식을 이제 홍콩 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었고 잔치상이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분이 소주를 가방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이 홍콩 분이 늘 갖고 다니잖아요. 또 반쯤 남은 소주를 갑자기 이렇게 병에 홀짝홀짝 했나봐. 가방에서 쑥 꺼내시더니 한국 드라마에서 자기 너무 많이 봤다. 소맥을 타달라. 그러니까 맥주랑 소주랑 섞은 걸 많이 봤다. 그래서 이제 막 친구분이 웃으시면서 소맥을 타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근데 술잔이 진짜 많거든요. 한 20세트 정도 있어요. 소주잔, 맥주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맥주잔을 다 꺼내서 소주를 다 타서 하나씩 하고 위하여를 외치면서 위하여. 네, 위하여. 그런 거를 외치면서 밥을 차려드렸던 기억이 그래서 홍콩에서 오셨던 게 제일 기억에 사실상 많이 남아요. 다른 분도 되게 많이 남긴 한데 홍콩. 이게 진짜 미디어의 힘인가 혼자 진짜. 홍콩까지 우야 홍콩, 식당이 네. 글로벌화 돼가지고. 네, 그 다음에 온 또 해외 손님은 없었어요. 네, 제가 그것을 이제 중국어로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한국말로 써놨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해외의 분들은 안 오셨고 그리고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근데 예약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미안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계속 맞추는데 어쨌든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제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지금 잘 자기를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집을 치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러다가 지금까지 제가 꼭 12월 안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밥을 한번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더 이상 밥을 안 하시는 거다. 이게 너무 많은 사람. 예. 네, 한 몇십 인분이거나 하고 한두 분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은 혹시 자기를 좀 잘 돌보세요? 저는 아까 혼자 먹는 밥이 되게 중요한데 본인의 밥들은 잘 차리시는지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본 적이 언젠지 요 근래 중에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내 손으로 차려서 먹어봤다. 일주일 안에 먹어봤다. 라면 끓여 먹은 거. 라면 말고 밥. 스팸 안 굽고 생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하지 말고 고해성사하지 마시고. 저를 만나면 다들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해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을 엄마가 위해서? 해두신 거 반찬 있는 거 그냥 꺼내서 먹는 정도지 뭔가 요리를 해본 적은 없어서. 제가 네. 소면 있죠. 네. 소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집에 항상 사놓거든요. 네. 그 소면으로 최근에 그 소면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 간장이랑 설탕이랑? 아니요 고추장? 김치랑 이렇게 비벼 먹었어요. 밥 대신에.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그래서 훌륭하네. 나중에 소면 전문 식당 이런 거 찾아보고 싶어요. 갑자기 꿈. 본인의 꿈을 그거 되게 맛있었나 보다. 아니 제가 소면으로 여러 가지 레시피를 생각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꼭 나중에 수호님이 차려주시는, 쏴님이 차려주시는, 네. 먹고 싶네요. 이름도 딱 수하면 그죠? 수하면.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거 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본 적이 나는 기억에 나지 않는다. 라면, 소면, 스팸 세 단어를 이야기하셨는데 나의 식생활 건강지수 10점 만점이라면 3.5점. 3.5점. 왜? 먹긴 먹는데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먹지 못하는 것 같고. 우울하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핵심이 어쨌든 밥을 주된 어떤 고민의 대상으로 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뭘 좀 먹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건강해질까 이런 생각 혹은 내가 어떻게 만족을 얻을까 이런 것보다 그냥 그때마다 그냥 저는 근데 그래도 수아님께서 저가 면을 좋아하는데요라고 해서 그걸 알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소면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몇 가지 레시피를 생각해둔 것도 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포커페이스님께서는 점수. 네, 점수 10점 만점에 저는 그래도 5점은 되지 않나 싶은데. 5점. 그러니까
엄마가 챙겨주셔서. 아, 남이 챙겨줘서. 내가 나를 챙기기보다는 당연하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 제가 독립을 하지 말아라. 살 수 있을 때 같이 살 수 있을 만큼 살아라라고 요새 얘기하긴 하는데. 아, 저는 혼자 살면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안 먹는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엄마도 일을 나가시니까 집에 안 계시면 전 차려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아. 배고픔보다 귀찮은 게 더 커가지고 청소나 빨래는 좋아하세요? 안 좋아요. 아. 엄마가 시키면 이제 마지 못해서. 우리 포커페이스님은 그렇다고 합니다. 생활 패턴이 비슷하신 분이랑 만나셔야, 생활 패턴이 비슷하면 만나서 같이 살 수는 없고요. 완전 다르신 분이랑 만나야 될 때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군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제 불건강하게 식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게 된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식사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내가 음악 듣는 게 훨씬 좋아요. 밥 먹는 게 좋아요라는 건 자기의 어떤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그게 뭐 그래서 불건강해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 밥을 안 먹고 뭐 헬스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가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한 거니까. 근데 이제 남이 그걸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맞아. 저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선순위로 두진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 그것도 진짜 중요한 거다. 관계를 쌓는 것. 그래서 그 인사가 굉장히 정감이 가요. 저는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뭐 보통 잘 지냈어? 뭐 이런 거 사실 되게 좀 두루뭉실한 것 같지만 어쨌든 가장 뭐랄까 되게 짠해져요.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되게 실체 있는 어떤 안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요즘 뭐 별일 없어 이런 것보다 밥은 먹고 다니느냐? 라는 그 한마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옆에서 주위에서 안부를 물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우연히 말씀하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DJ 수아에게 밥이란? 저에게 밥이란, 끼니란? 건강한 삶의 지표다. 이렇게 한 시간 만에 갑자기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아니 전 아까 그게 굉장히 되게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그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 올 때에 짐을 꾸리다가 3년 된 식자재를 마주했을 때의 그런 충격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이거 얼마나 더러울까, 이게 얼마나 썩었을까 이런 걸 넘어서서 나의 삶까지 파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 파장이. 그런 걸 보면 얼만큼 내가 나의 삶을 가꾸고 돌보고 있는가가 그런 데서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가까운 단초인 것 같아요. 밥이라고 하는 게. 밥 내지는 식생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50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면 제가 많이 다니고 싶네요. 예, 하여튼 자주 밥을 좀 챙겨서 잘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 포커페이스님께 밥이란? 나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밥을 먹는다는 건 이렇게 관계 문제도 있는 건데 그냥 객관적으로 나한테만 밥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뭔가 뱃속에 뭘 채워넣는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안 채우면 그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다 보고 알았었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좀 정리되는 것들이 이게 사실 끼니가 그냥 단순히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되게 많이 와닿아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40-50분 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거면 제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 유니온에서부터 같이 한번 네, 작은 좋습니다. 변화들부터 한번 같이 만들어 나가보는 걸로.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 끝으로 우연님께 항상 드리는 질문을 해야겠죠. 예. 우연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그때 같이 안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없는. 그래서 되게 저한테 되게 좋은 진짜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합니다. 아주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앞으로 더 화목하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공동체로 다 같이 좀 청년 유니온이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우야님 모시고 식생활 밥 한 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5성급 호텔의 밥 한 끼, 무슨 미슐랭 가이드의 어떤 별 5개 이런 것 넘어서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점심시간은 몇 분이고 내가 어떻게 쓰고 있나 이런 작은 것부터 나의 가진 권리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실마리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나를 가꾸고 나를 돌보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맛있는 밥, 건강한 한 끼 한 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에 사연이나 제보를 해주실 분들은 yunoncast@gmail.com unioncast@gmail.com으로 많이 내용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내용 받습니다. 플러스 친구에 청년 유니온 검색해 주시면 청년 유니온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확인해서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청년 유니온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